청보리밭 가서 8시간을 땡볕에서 찍었어요. 맞아. 땀띠가 별걸 다 해봤어요. 막 바주카포를 쏘래요. 막 이렇게 쏘고 이러는데 그게 다 흡인성 폐렴으로 실려갔거든요. 근데 흡연성 폐렴이라고 담배 많이 펴서 그런 거다 막 이러는 거예요. 욕 먹고 뭐 하는 거 되게 아파요. 전 그래서 고소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다 하게 되네요. 일반 토크쇼보다 뭔가 좀 더 편하니까. 네, 안녕하세요. 엄튜브 안녕하세요. 엄튜브 구독자 여러분. 우아한 감상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첫 게스트, 우아한 게스트를 우아한 감상에 모셔보셨습니다. 영광입니다. 되게 네. 어색하네요. 네. 이런 분위기. 우아한. 네. 우아한 박하선 배우님과 함께 우아한 감상에 해보려고 해요. 저는 진짜 엄튜브 너무 잘 구독하고 있었고 이 집에 자개장이 나오는 걸 보고 언니가 진짜 진심이구나. 선물을 가져왔어요. 진짜? 그때 한국 곡성 블루베리 뭐 광고 아닙니다. 네. 진짜? 네. 광고 블루베리 아닙니까? 좋아하시길래 저 가져왔어요. 좋아해요. 박하선 씨가 엄청 그런 영양제, 꿀정보. 아무튼 꿀정보에 꿀템. 꿀템에 박학다식하고 제가 뭐 누구 선물, 특히 애기 선물 살 때 난 너무 모르니까 하선아 누가 100일이래, 도와줘. 하선아 돌이래, 하선아 2살이래. 잘 귀하게 잘 아닙니다. 먹겠습니다. 아닙니다. 나 슬리퍼 준비했는데 맨발이세요? 언니만 슬리퍼 준비했어요. 아니.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 지금 우아한. 네, 슬리퍼가 우아한 가죽 도착했어요. 슬리퍼. 그래서 이걸 뭐 할까 내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같이 했던 작품 중에 산후조리원 열심히 일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40대가 됐고 완전 늦은 나이에 처음으로 초산으로 이제 산후조리원을 들어갔는데 그 2주간의 스펙타클한 격정 출산 느와르예요. 그 조리원에 갔더니 이 조리원을 다 휘어잡고 있는 이 여왕벌이 있는 거야. 그게 박하선 씨 캐릭터였죠. 그래서 막 재밌었어요. 처음으로 많이 꾸며봤어요. 맨날 이렇게 좀 돈이 없거나 이렇게 돈이 있는데 거기를 그게 싫다고 박차고 나온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어서 늘 거의 쌩얼에 가깝게 뭔가를 못했는데 하선 씨 남편이 제 남편님 너무 잘 됐죠. 지금 정성일 선배님. 네. 지금 난리 났죠. 네. 이 팀은 또 만나고 싶어요. 작가님도 너무 재밌게 쓰셨고 감독님도 너무 좋았고 팀 배우들도 다 너무 좋았어서 우리 쫑파티 때 울었던 거 기억나? 그때 그거 화영이 이제 딱풀이 엄마가 진짜 딱풀이 엄마 그 에피소드 나와서 딱풀이는 엄마가 지어준 고운 이름을 잊고 떠났다. 화영이랑 나랑 막 부둥켜 안고 맞아 울었잖아 둘이. 아니 극장을 빌리셨어요. 우리 마지막 회 보라고 그거 다 사비로 막 뷔페도 쏘고 지금도 여기 꽃이 있지만 이것도 오늘 절 위해 준비해 주셨다고 했는데 진짜 그때 산후조리원 촬영을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 이렇게 집에서 키우던 거를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DP에 놓으시고 제 것까지 이렇게 항상 놔주셨어요. 대기실을 같이 써서 그래서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언니의 그때 복지가 정말 너무 좋았어서 뭘 이렇게 계속 갖다 줘. 그래서 와, 이 언니는 진짜 뭘 계속 갖다 주신다 그 생각했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때는 되게 팀워크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 뭐 흥행이라는 거는 사실 내 손을 떠난 건데 쉽지 않죠. 팀워크라는 거는 내가 만들 수 있잖아. 이 이 분위기는 내가 만들 수 있으니까 나는 그 단어를 되게 좋아하거든. 크루, 팀. 그러니까 공동의 목표가 잘 되는 거잖아.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한다. 이런 공동의 목표가 영화는 좀 뚜렷하니까 팀워크가 좀 좋은데 드라마는 좀 개인 플레이들이 많으니까 이제 내가 보고 배우고 내가 그게 좋았으니까 이제 여기서 하는 거지 똑같이. 내가 메인일 때는 좀 그렇게 하고 내가 서브일 때는 그렇게까지 이렇게까지는 내가 서브인데 뭐 마지막 회 대관해가지고 다 같이 보자. 그게 좀 편했어요. 되게 언니가 하니까 저 적당히 밥만 쏘면 되고 그런 게 또 있죠. 너는 이거를 어떤 것 때문에 선택했어? 되게 근데 사실 고민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봐줄까? 이 캐릭터에 어울리게 봐줄까? 그래서 근데 사실 배우들은 작품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남들이 좋아하는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해보고 싶고. 근데 그 갭이 잘못하면 잘 안 받아들여지면 욕도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별로 안 좋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작품은 되게 용기를 내서 도전을 했는데 좋아해 주셨던 작품이라서 전 너무 힘이 됐었어. 나는 이거를 할 때 내가 제일 걱정됐던 건 산후조리원 원장님과 하선율 빼고는 다 출산과 그 육아의 경험이 없는, 맞아요. 감독님도 심지어 그랬고. 감독님도 여자분이신데 싱글이신 그 시청자들이 봤을 때 내가 알고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아, 내 얘기구나 이런 공감이 아니고 어이 아니 왜냐면 이건 아는 얘기니까 가깝게 느껴지게 그런 작업들 제일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그래서 실제로도 사랑의 엄마처럼 육아서 진짜 많이 읽었었고 이유식까지는 제가 다 만들었었거든요. 그래도 너는 류수영 배우님이 요리는 잘해주잖아. 그쵸. 많이 이렇게 잘한다 하면서 떠넘겼죠. 그 산후조리원이라는 작품은 요즘에도 출산하러 가기 전에 꼭 보고 간대. 조리원에서 그렇게 본다고. 그래서 했을 때 너무 뿌듯했던 게 출산과 뭐 결혼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재밌다고 하시고 남자분들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이런 분들 보면 더 반갑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재밌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그냥 당연히 우리는 배우니까 다양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내가 여자고 한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런 뭐 동시대성, 그러니까 뭐 여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여성의 이야기, 여성 서사 같은 게 있을 때 많이 연기로 표현하고 하고 싶거든. 싶죠. 많이 대변하고 싶은데 이 작품이 약간 나한테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 그럼 언니랑도 되게 비슷한 궤도인 거 아니에요? 언니도 되게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또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아마 많은 일하는 여성들이 현진이처럼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에 대해서 다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그쵸. 근데 되게 조심스러운 게 이런 작품을 하면서 이거 끝나고 면회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배우로서 좀 치우치지 않으려고 해요. 물론 제가 여자지만 그래서 여자를 지지하고 이런 건 당연하지만 그런 작품이라서 한 것도 있지만 그런 작품이기 때문이라서 그렇게 고른 건 아니거든요. 그냥 작품이 좋고 재밌으니까 한 건데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출산과 결혼 이후에 약간 그쪽 작품을 계속 하는 게 아니냐. 근데 안 그런 작품도 한 게 많고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남자들 얘기도 있고 막 뭐 결혼 안 한 사람 얘기도 그 있고 인생의 어떤 한 부분의 얘기잖아. 그래서 이게 그냥 너무 재밌어서 했는데 그렇게 예전에 저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좀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좋으면 했던 것 같아요. 좋으면 웹드라마지만 뭐 며느라기도 그냥 재밌으니까 내가 재밌게 봤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대본 볼 때 어떤 씬을 딱 읽었을 때 확신을 가지는 씬이 있다? 이 작품에 대해? 내가 뭔가... 출연을 결정할 때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 잘 못하겠는데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건 1회 1신이야. 내가 저승사자한테 가서 사경에서 벗어나오는 거. 요단강을 건넜다가 의지로 돌아오잖아. 난 안 죽을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난 그게 너무 웃기면서 우픈 거야. 그리고 이 여자 캐릭터가 거기서 너무 딱 보이는 거야. 이렇게 진짜 죽음의 문턱에 출산의 그 문턱에 갔는데도 다시 어떻게든 돌아오는 이 여자의 어떤 짠함? 아니 뭐랄까 근성? 이 오현진이란 여자 캐릭터의 본질? 막 뭐든지 마음먹은 건 해내고야만은 그런 게 너무 이제 느껴져가지고 나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이런 거 이제 저승사자한테 어필하면서 근데 다들 살고 나만 죽었네. 늙어서 애 낳다가 남들보다 열심히 산 죄로? 지금도 잘해. 내가 왜 죽어? 그거 이게 내가 막 이러면서 막 이거는 내가 작가님이 써준 이거를 진짜 재미있게 잘 살릴 수 있겠다. 그게 첫 씬부터 그게 왔구나. 나는 이 작품 좋았던 게 큰 사건의 나레이션들이 있어. 현진이 계속 뭐 이렇게 해서 내 뭐 인생은 끝났다 뭐 어쩌다 한데 그 나레이션들이 그렇게 좋더라. 그렇게 이제 웃긴 가운데 이렇게 정서적으로 딱딱 이렇게 모멘텀을 이렇게 짚어주는 것 같아서 모두가 탄생의 기쁨에 취해 있는 그때 나와 같은 마음으로 나를 보고 있던
단 한 사람이 있었다. 너는 여기서 어떤 씬 제일 좋았어? 저는 그냥 딱 언니가 물어봤을 때 기억에 남은 건 사극 그런 거를 우리 오마주해서 패러디 진짜 많이 했잖아. 훌륭한 도우미 이모님을 스카우트하기 두고 위해서 싸우는 막 거지. 전쟁을 하는 그런 씬이었어. 나도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청보리밭 가서 저희가 8시간을 땡볕에서 찍었어요. 맞아. 그거 완전 폭염해. 그 무협 사극을 찍으면 옷을 겹겹이 입는데 정말 땀띠가 근데 그래서 기억에 남고 진짜 폭염해. 근데 얘가 나 쏘고 가가지고 나 막 지혈이 지글지글 끓는데 막 누워있었잖아. 별걸 다 해봤어요. 막 바주카포를 쏘래요. 이거를 결혼했으니까 남편한테 이미 물어봤는데 애기도 나왔어. 자기도 바주카포는 안 싸왔다는 걸 뭐 물어볼 데도 없어. 매니저들도 바주카포요? 이러는데 그거를 막 쏘래요. 저팔계님이 들었던 그거를. 근데 그것도 막 이렇게 쏘고 이러는데 그게 다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그때 놀랐던 게 저는 되게 사극을 했었어서 되게 좋아하고 되게 자신 있던 장르예요. 그래서 그 대본을 본 순간 아싸 예쁘게 나오겠다 했는데 언니가 딱 하고 나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뭐지? 막 이러면서 되게 예쁘네 이러면서 되게 언니가 이제 곧 있으면 사극을 또 하시잖아요. 그래서 끝났다. 이거는 그때 내가 봤는데 정말 예뻤거든요. 그래서 차기작 홍보 겸 또 그 장면을 가져오고 싶었어요. 내년에 넷플릭스에서 하선님 오셨으니까 우리가 한 씬 한번 읽어봐요. 23씬, 6부, 조리원, 중정, 낮, 은정 시터들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있다. 그 앞에 앉는 현진 아직 시터 구하시나 봐요. 네, 찾아보고 있는데 마음에 맞는 분이 없네요. 혹시 사랑의 엄마 시터 구하시면 저도 정보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입주 시터는 보통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셔서 금요일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세요. 돈은 좀 많이 들지만 아침부터 밤까지 아이를 안정적으로 돌봐주신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랑 같이 살기 좀 불편한 점이 있고요. 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애를 낳나 봐요. 고마워요, 사랑해. 많이 도와주세요. 뭘요? 말했잖아요. 여자들의 우정은 아이를 낳고 시작이 된다고. 그때 해숙이 다가온다. 사랑의 어머니,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네? 기쁜 소식이요? 시터계에 복룡이 나타났습니다. 시터계 복룡. 이분을 소개하자면 시터계의 복룡으로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얻기 어렵다는 유아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얻어낼 제야의 숨은 곳 전설의 시터입니다. 어떻게 당장 면접을 잡을까요? 네! 당장 잡아주세요! 이런 그런 드라마입니다. 재밌었어요. 그치? 나 언니 너무 궁금했던 게요. 언니가 매 작품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를 해요? 이 연기라는 게 이제 뭐 트렌드도 있고 당연히 그래서 막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긴 하거든요.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그걸 막 대본을 막 드립한다라기보다는 인문학적인 소양들이 훨씬 많이 갖춰져 있을 때 다양한 시선으로 이 캐릭터를 좀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 같은 글을 써줘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캐릭터가 톤이 연기의 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잖아. 그런 거를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 요즘에는. 그 너도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 아니야? 모르겠어요. 그냥 대학 때 배웠던 거,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를 계속 지금도 쓰고 있는데 이 방법을. 그냥 너 봐봐 어떻게 뭐 하는 거야? 이름, 나 요즘에는 연극영화과 안 나서 몰라. 아 진짜? 언니 무슨 거예요? 나 지리학과 나왔잖아. 진짜? 지리야? 지리? 어. 오 그렇구나. 나 완전 언니 연극과 나온 줄 알았는데. 저에 대한 오해이십니다. 아니 뭐뭐 하는 거야? 내가 좀 보자. 민살인 32, 생각이 맑은 B형. B형은 네가 만들어낸 거야? B형은 제가 B형인데 저는 거의 다 B형으로 만들어요. 그게 편하니까 나 같아서. 그래서 아빠가 돌아가셨고 엄마한테 의지하고 일찍 철 들었고 둥글, 밝고, 잘 웃고, 좋고, 예의 바르고, 성격 싹싹 꽁꽁 뭐 좋은 건 다 갖다 붙였네? 세심, 오버 안 하고, 친절하고, 완벽하고. 제 캐릭터를 엄청 사랑받게 만들어놔요. 내가 이걸 읽으면서 단점을 깨달았어. 오 뭐예요? 이 너의 캐릭터 분석에는 이 사람의 위크 포인트가 빠져 있어. 그러네. 사람이라는 게 약간 뭐랄까
너무 영업 노하우를 많이 말해주네. 이제 말 안 해요. 다시 안 돼요? 안 돼. 뽑아가야지. 사람이란 게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저기서 다르고. 그치.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모든 게 다 달라지고 그런 것들.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좋겠네. 이런 걸로 캐릭터 분석하시는군요. 이렇게 사랑했던 대본을 만나면, 캐릭터를 만나면 그래. 되게 애틋한 것 같아요. 맞아. 그런 마음이 있지. 너무 사랑했어. 저 3를 너무 하고 싶어요. 왜냐면 애 낳고 얘기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 감독님, 배우들 다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는 뭐 당연히 하이킥이지. 진짜였네? 왜냐면 나는 코미디를 좋아해. 오, 진짜? 좀 이렇게 우울한 작품 할 때는 이렇게 현장에 있을 때도 막 에너지가 돌고 막 이런 게 아닌데 이 코미디 할 때는 이게 너무 재밌고 진짜 재밌다고 생각한 게 되게 미묘한 템포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난 이 템포를 막 어긋나게 하면서 하는 그게 너무 재밌어. 그래서 코미디를 뭐 불량남녀도 했고 독전 하셨던 이혜영 감독님이 페스티벌이라고 섹스 코미디 하셨었어. 나 그거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 근데 그것도 사실 스코어가 좋진 않았고 기묘한 가족이라고 또 좀비 코미디가 있었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스코어가 좋지 않고 근데 좀 블랙 코미디를 좋아하나 봐. 코미디라는 건 사실 사랑을 받는 장르잖아. 막 그런 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너무 블랙 마이너한가 코믹 감성이 이러면서 막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어떤 그런 코미디를 하고 싶어. 저는 최근에 진짜 언니 그 작은 아씨들 보면서 진짜 너무 잘하고 너무 탐이 나지만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잘해서. 네가 하면 다른 캐릭터지. 아니 다른 작은 아씨들이 나왔겠지. 그래서 너무 진짜 감탄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렇게 사이코패스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좀 못된 역 해보고 싶어요. 더 못된 어떻게 역. 보면 빌런 같은 거지. 네. 어찌됐건 하선이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역 캐릭터는 하이킥 그걸 되게 많이 사람들이 좋아했잖아. 저는 근데 사실 되게 애증의 장르인 것 같아요. 저는 20대 때는 코미디가 싫었어요. 저는 코미디 영화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근데 왜 내가 이거를 왜 좋아하지 사람들이? 근데 내 이런 모습을 그래서 하이킥도 너무 큰 산이라서 빨리 벗어나려고 그런 작품들을 막 택했던 것 같아요. 막 뭐 장르물. 근데 시간이 더 지나고 나니까 대표작이 있는 게 되게 감사한 일이고 지금은 초등학생들이 알아봐요. 그런 게 너무 감사해요. 약간 개그맨인 줄 알긴 하지만 되게 감사한 작품이구나. 그래서 약간 혼술남녀 때부터 사실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또 해보자. 그래서 그 연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 좀 알아 이랬을 때 삐끗할 수 있고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물이 다를 때도 있고 그래서 재밌으면서도 아직도 되게 어렵고 좀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있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것 자체가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일을 사랑하는가에 나 반증이라고 생각하거든. 이거는 이제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까지 할 수 없잖아. 맞아요. 알지? 욕먹고 뭐 하는 거 되게 아파요. 저 진짜 병 났었다니까요. 그치? 근데 거기에도 또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서 실려갔다는 그 기사에도 댓글이 달리는 걸 보고 제가 그때 흡인성 폐렴으로 실려갔거든요. 근데 흡연성 폐렴이라고 담배 많이 펴서 그런 거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좀 악플에 좀 신경을 좀 덜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욕을 하고 싶구나. 그래서 내가 들어야 될 건 들어야겠지만 좀 그때보다는 좀 그렇게 신경은 안 써요.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 나는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맞아요. 세상이 나를 다 싫어하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전 그래서 고소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 혼자 문제였을 땐 상관없는데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애들 친구 엄마가 볼 수 있고 막 같이 육아하는 엄마가 한 번 저한테 그거 진짜냐고 막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 속상하면서 이게 나중에 내 애가 볼 수도 있으니까 정말 심한 것만 고소가 돼요. 그러니까 정말 뭐 성희롱, 뭐 막 가족을 건드리고 이런 것들만 고소가 되니까 너무 심한 거는 좀 그렇게 해서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도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댓글 같은 거 보세요, 유튜브. 난 댓글이 많이 안 달려서 괜찮아. 그래도 말도 안 돼. 다행히 몇 개 안 달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쓰는 자체가 좋은 사람만 쓰는 거야. 오, 진짜 다행이다. 다행히 좋다. 아니 근데 나는 이거 이후로 그냥 어떤 너의 행보 배우로서 그런 행보들이 되게 막
전투적이라는 느낌이 전투죠. 들었다. 오. 진짜 내가 죽었을 때 비석에 배우 박하선 이렇게 남겨도 부끄럽지 않은 배우가 늘 어렸을 때부터 되고 싶었는데 갈수록 안 쉬운 것 같고, 왜 예전에 어렸을 때는 윤여정 선배님 이런 선배님 보면 아 나도 저렇게 돼야지 죽을 때까지 연기해야지 했는데 그것도 찾아줘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아 나이가 들수록 이게 쉽지만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점점 들어요. 그래서 요즘 되게 후회도 해요. 내가 뭐가 잘못했을까? 내가 어떤 스텝이 잘못돼서 어디서 꼬여서 지금 이렇게 됐을까? 그런 나도 그 생각 많이 생각도 했지, 잘 안 옛날에. 될 때는 그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언제쯤 어떤 스텝을 밟아야 어떤 회사를 갔어야 내가 지금 좀 더 선택을 할 수 있고 좀 더 하고 싶은 역을 할 수 있었을까? 나 그 생각한다. 늘 이거 작품 선택할 때 선택이란 하나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를 포기하는 거야. 내가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걸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놓친 기회를 아쉬워하지 않기 위해 이거를 진짜 열심히 해. 예전엔 누가 막 부럽기 바빴는데 지금 부러워도 아유 저 사람의 때가 있고 내 때가 있고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걱정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한창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근데 저 사람은 지금 행복할까? 괜찮을까? 혹시 힘들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게 잘 된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계속 돌을 닦는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아, 네. 이제 또 하선 씨가 다음 스케줄 가야 되니까 요즘이 불황인데 너무 바쁘셔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열정이. 계속 하고 싶어요. 오늘 이렇게 또 박하선 배우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런 얘기 하니까 좋다, 그치? 그러니까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다 하게 되네요. 그래서 되게 편해서 일반 토크쇼보다 뭔가 좀 더 편하니까 좀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잘 지켜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번창하시길.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너무 속상하면서 이게 나중에 내 애가 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거 녹화 중에 죄송해요. 아니. 오윤아 배우님 전화 오셨어요. 여보세요? 나 유튜브 촬영하고 있어. 내가 어떻게 알아? 금방 전화 지금 답해야 돼? 우리 유나 언니도 나와야지. 오윤아 배우님 나오면 5시간 뒤에 집에 가야겠어. 다들. 맞아, 이럴 수 있어. 오늘 소개할 친구는 12살 푸들 여아 버찌와 11개월 비숑 프리즈의 남아 도아입니다. 버찌는 심장병이 있다는 이유로 이전 보호자가 병원에 유기하여 네스트로 구조된 지 2년째인 친구입니다. 버찌는 다른 강아지 친구들은 좋아하지 않지만 똑똑하고 사랑과 교감이 잘 이루어지는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현재 심장병으로 약을 먹고 있지만 임상 증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도아는 번식장에서 구조된 번식견이 낳은 아이로 선천성 비뇨기 계통 이상으로 신장 적출 수술을 받았지만 건강하게 회복 중으로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도아는 성격이 둥글둥글한 아이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사랑스러운 버찌와 도아의 소중한 가족이 되어주실 분을 찾습니다.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